폐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학교가 사라진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요. 지방 소도시는 물론이고요. 주요 대도시들에 있는 학교까지 폐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고등학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도 결국에는 폐교가 결정이 됐다고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도봉고등학교 하면은 실제로 도봉구의 가장 대표적인 네. 학교로 손꼽혔던 일반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결국 폐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 2024년 2월에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할 때 어떻게 감소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학령 인구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학교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 신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도심이라고 흔히 불리는 곳들은 예전서부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봉구에서도 도봉고등학교 주변들이 이제 약간은 구도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에 이미 학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학령 인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학교와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2006년만 해도 249명이 입학을 했던 네. 학교예요. 그런데 2016년 딱 10년 만에 네. 절반으로 이 학생 인원수가 감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201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봉구의 이 외곽 쪽으로 주로 아파트촌들이 많아지면서 그쪽에는 학교가 모자라서 아우성이 되는데 도심 쪽으로는 오히려 학생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학교도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새로 생긴 학교들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고 또 학생의 인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신에서 불이익을 본다라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한번 이 인구들이 빠져나가게 된 학교는 더더욱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작년에 67명으로 전교생이 줄었대요. 정말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기껏해봤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신에 불리하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초등학교라면은 사실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시험 생각해 보니까 아찔해요. 아니 이게 까딱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꼴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게 내신만으로 학교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국의 입시 교육의 좀 그야말로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해요. 그 반에 3명이에요. 그래서 3등을 했어요. 그럼 3등이지 꼴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르게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입시에 반영을 해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냥 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없애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 열심히 반당 인원수 줄여놨는데 그것도 역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넘어가니까 또 그쪽은 도루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학교를 조금 더 유지시켜 주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교육청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이 원칙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학교 부족하다는 거 지역도 또 아우성이 있는 아우성이죠. 아우성인데 그런 곳은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은 허가가 잘 안 나와요. 네. 이런 데가 폐교가 되어야지만 그쪽이 허가가 나고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봉고는 폐교가 되는데 이런 데가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금 그 공진중학교 등의 4개의 초중학교도 공진중학교 등의 초중학교도 다 통폐합됐고 또 풍문여고 같은 데도 굉장히 참 명문이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여기도 이전 재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풍문여고가 있는 지역이 예전에 이제 한양대 있고 그 왕십리 요쪽이거든요. 이제 그쪽 동네인데 성동구. 네. 근데 이쪽이 외곽 쪽으로 그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오히려 그 중심 쪽에는 사람들이 비는 네. 상황이 벌어지니까 풍문여고 주변 쪽에는 학령 인구가 적은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에서도 벌어지니까 참 지방 소도시는 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제가 그걸 바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도봉구 서울의 그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방은 어떨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충북 제천 같은 경우만 해도 제천 자체가 막 그래도 활력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곽은요 또 오히려 그 제천에서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거나 또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외곽 쪽은 오히려 사람이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4,691명이 주민인 그런 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송악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송악면입니다. 송악면 송악중학교. 여기가 71년도에 개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6,0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그런 학교인데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교생이 2명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내년에 입학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2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2명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학교가 폐교가 아이고. 되는 것이죠. 여기도 역시 학생들을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는 뾰족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충청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또 없어져야 또 다른 학교들 좀 아파트 또 밀집 지역 아파트 같은 밀집 곳에 지역 같은 곳에 또 학교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 폐교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71년부터 있었던 학교라고 하면 송악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동네의 상징이에요. 그럼요. 이 학교에서 온갖 일들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이 학교 출신이고 친구고 선배고 부모님이고 이럴 거 그뿐만 아니에요. 아니라 마을에서 잔치가 있고 뭐 이럴 때마다 학교를 사용하면서 학교는 사라지면 안 될 곳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활동 기금도 막 마련하고 또 그 활동 기금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설득전들을 눈물겹게 펼치고 있는 그런 작은 학교가 있다. 저는 돈만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우리 아들을 중학교를 여기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교생이 2명에서 3명이면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평론가님, 올해 출생아 수가요. 와, 저 이 통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0년 대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해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낮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0.8이라고 하는 합계 출산율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0.7로 내려갈 것 같은 거. 서울은 이미 0.7이 됐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구 절벽이 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속도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지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라지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그 학교를 지켜왔던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창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임용 고시의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꾸고 계셨던 분들은 좁아지는 임용고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또 그런 사립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임용고시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 교사 자리를 갖다가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학교들은 계속 학령 인구가 줄어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사회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이 없다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 곳이 없어져야 다른 곳에 새로 허가를 내주는 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부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그만큼 폐교를 해야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어서 지금 전주 곳곳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 요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다른 학교가 폐교돼야지 이제 신설이 되는 건데 폐교 기한까지도 아직 아무 학교도 폐교 결정이 되지는 못해서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이런 입장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정말 질 좋은 교육들을 우리가 확보하자 이렇게 공교육에서 확보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공부하는 인원을 줄여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다른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이제 학원 선생을 해봐서 절실히 느끼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한 반에 가르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원이 제가 학원 생활 했을 때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진짜 100명씩도 가르치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학원이 망합니다. 아주 일부 단과 학원들 빼놓고는 100명씩 이렇게 때려놓고 배우려면은 차라리 온라인 강의가 더 나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수들을 아주 깊이 있게 맞춤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학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학원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학교가 있어야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지금 김포 같은 경우가 그런데 네. 한 반에 37명이 들어가요. 초등학교가. 아니 그렇게 많아요 여전히? 예, 학교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서 강화도만 가도 학교가 정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김포 시민들이 강화도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생겨요. 학교를 편히 보내시려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농어촌 무슨 특례 지역으로 딱 인정받은 곳만 가면 그러면 지원금도 나오고 학교도 한 반에 10명, 15명 이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든 바로잡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고 가만 보면은 민간에서 하더라고요. 민간이나 혹은 이제 작은 지자체에서 학교가 막 없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학교를 뭔가 특화시키거나 새롭게 그 학교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금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주면서 그 모셔오거나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차 더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부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학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교가 논리는 학교들이 이제 특성화로서 어떤 탈출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전북 익산에 있는 용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폐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프 특성화 교육 육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당시 교육감 예비 후보였던 서거석 정북교육감에게 제안을 했고 공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골프 특성화 학교로 만들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를 진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골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이제 5대 스포츠 중에 하나로 이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특히 집중력과 그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여타의 그 몰입돼 있는 감각 이런 걸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체를 또 특히나 상하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통해 가지고 그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골프 선수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 전에 그냥 자기의 건강을 갖다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시켰더니 화제가 되고 또 그 특성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돼서 그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성화들을 계속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민간이 내지 말고 먼저 이제 공공에서부터 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또 한편 부산시는 이 폐교를 활용해서 영어 거점 교육센터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폐교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를 영어 교점 교육센터로 활용한다는 건데 부산시에서는 글로벌 영어 상용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폐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영어방송재단이라든가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이 함께 참여해서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특히 영어 체험을 하는 그런 교실들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거점 센터를 갖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제시를 한다니까 이런 것들도 학교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학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그렇죠,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인데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특성화를 시키는 게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또 해봅니다. 또 전북 군산에서는요, 그 폐교된 대학교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나 봐요. 어떤 얘기죠? 사실 대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진 면이 있습니다. 대학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의무 교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고 대학 의무 교육은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 중인 그런 상황인데 대학이 의무 교육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폐교가 된 대학교 부지는 이제 무용지물이나 애물덩어리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공익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주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그동안 그 땅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사실상 학교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학교 사업은 명목으로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 부지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재활용을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지금 전북 군산시 오등동에 있는 그 서해대학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그 비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폐교가 된 학교죠. 그래서 전북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공공에 이제 그 납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워낙 부실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학을 다시 재가동해 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모로 힘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북에도 이런 학교 말고도 국립대 같은 경우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군부대가 여기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잘 매입해 가지고 수도 사업소라든가 차량 등록 사업소, 교통 정보센터 등을 위치할 수 있는 군산 제2청사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활용들이 학교 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폐교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 학교법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소송인가요, 변호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도 여러모로 학교가 운영됐을 때 문제가 좀 있었던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자기는 학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른 곳에 팔지를 못하게 한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땅을 사실은 공공재산으로 귀속을 시키는 거죠. 다만 그 땅을 활용해서 학교를 하는 것은 그 재단에게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많이 이렇게 무리를 빚다가 이제 이 땅이 상당히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이 땅 팔아서 이득을 또 챙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꼼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건데 소송을 계속하면서 야 너희들 땅을 갖다 이걸 뭐 수십 배 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거 그냥 공공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라. 그건 안 하겠대요. 우리는 학교를 계속 할 거래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땅은 공단에다 팔겠대요. 비싼 값으로. 그런데 학교는 계속 하겠대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달래요. 우리 교사를 갖다가 둬야 되니까 지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일단 공공 비영리 교육법인으로 이렇게 귀속을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눠본 것처럼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 학교 설립 문제가 신도시 육성하면서 항상 따라 붙어요. 특히 지역 곳곳에 요즘 뭐 재개발 이슈도 있고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들어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면 꼭 학교 신설해달라, 학교 있어야 된다 이 얘기 나오는데 기본이죠, 사실. 춘천에서 강남동이라는 곳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초등학교 설치가 굉장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나 봐요. 지금 최근 2년 새 무려 이 강남동에만 2,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9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기존 단지까지 포함했더니 무려 4,600여 세대예요. 거기에 얼마나 아이들이 또 많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은 데는 대부분 신혼주부 그렇죠. 부부들이 가거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는 아이를 동반한 그런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초등학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신설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어쨌든 춘천은 일단 후보지로 2군데를 제시를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 여기는 입지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유지가 이제 초등학교로 적절하다 이렇게 주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랑 협의를 거치고 또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사유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 승인이 나도 3년이 걸립니다. 네. 근데 교육부 승인까지가 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앞서 우리가 얘기해봤던 이 울산에서도요. 택지 개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 뭐 증축이 또 활발하다고 해요. 그렇죠.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신도시를 갖다가 주변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마다 당연히 학교는 신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설들이나 증축들을 갖다가 하는데 시교육청과 관계기관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빠른 속도로 하면서 이에 걸맞는 그런 속도를 갖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지금 보니까 그 어떤 지역에서는 교실을 증축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학세권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또 치솟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그 길 하나만 건너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안전하게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그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차 다니는 길을 건너지 않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은 학교들을 좀 여러 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교육청에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떤 일정한 규모들이 있어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존중돼야 될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학생들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돈 안 쓰고 어디다 그렇게 많이 씁니까?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낳기 싫어하는가 한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낳기 싫어하냐면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이 최소한 2개, 3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에 서로 이사 오려고 하죠. 아이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 있으면. 유치원들도 꽤 많아요. 거의 좀 대규모 단지에는 유치원 하나씩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치원을 걸어서 다 가요. 굳이 멀리까지 버스 돌리지 않아도 다 손잡고 나들이 하는 것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행복의 질들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우리 아이를 한번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들도 다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씩 작은 학교를 만드는 건 어떨까? 한 학교에 반이 한 2개, 3개밖에 없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한 반에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 그걸 아파트 단지 하나씩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육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이야기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또 학교가 부족하다는 얘기 나눠보니까 참 이 문제가 같이 일어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지금 제대로 폐교를 하기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설에도 좀 민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평론가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솔직히 학교들을 작게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함께 뭐 공부를 하는 다양한 학습실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곳을 탁 때려지어 가지고 학급을 많이 넣고 그러면 효율적일 것 같죠. 그런데 금방 아이들 다 커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곳이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36개 규모의 학급을 만드는 그런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학부모들은 36 다음에 아파트 단지,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36개 학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과연 정책이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람을 우선해 두고 그 정책을 바꿔본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왜 다 폐교를 합니까? 학교 부지로 만들어 놓은 곳은 작게 운영을 하면서 학교 부지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화를 시키고 또 주변의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그런 마을 주민의 자부심 있는 공간, 가장 안전한 공간, 이런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